잠깐 살짝 복습할게요. 민간 훑어붙어 배워보자. 자, 산하고 연기의 가장 큰 특징. 자, 산은 무슨 맛이 났어요? 얘는 신맛 나요. 얘는 쓴맛이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정의가 아, 정의가. 우리 산 1학년 때 배운 산은요, 뭘 주는 게 산이었지? H 플러스를 갖고 있다가 버리면 그게 산이었어, 그치? 자,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 또 연기는 OH 마이너스를 내놓은 연기라고 1학년 때 배웠어요. 오늘은 이 정의를 하나를 더 배울 거야. 우선 요거 하나 외워두고, 그리고 얘가 신맛이 나고 쓴맛이 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야? 전류. 전류 흘러 안 흘러? 이유가 뭐야? 그치? 전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물어보면 뭐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 요게 간에 이온이 있는지 보라 그랬지. 이온이 있어서 뭐 할 수 있으면, 전극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전류 흐른다 그랬어. 그러면 양이온이 음이온이 있다는 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산에다가 금속도 넣어보고 탄산 칼슘도 넣어볼 겁니다. 자,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넣으면 자, 금속이 녹았거든. 얘 녹으면서 무슨 기체 나갈게? 그치? 이 친구가 전자 받아서 수소 기체 나가면서 금속이 녹았어요. 금속이 녹아서 수소 기체 발생을 하셨고요. 산산칼슘은 녹아요, 안 녹아요? 달걀 껍질, 조개 껍데기, 분필, 여러분의 치아, 얘도 녹아요. 그래서 무슨 기체 나가요? CO2 기체가 나갔어요. 열심히 외운 것 같은데 이러는데, 그치? 연기는요? 대부분의 금속과 탄산칼슘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예외로 반응하는 금속 2개 배웠다? 기억하시는 분? 알루미늄하고 아연은요, 얘네는 산에도 녹을 줄 알고 연기에도 녹을 줄 아는 애야. 둘 다. 연기가 웬만한 금속은 못 녹이는데 얘는 둘은 녹여. 좀 많으면 4개까지도 배울 거야. 보통 고등학교도 이거 2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전반은 1학년 때도 배웠어. 자,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아무 반응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독보적으로 녹일 수 있는 물질 하나 있었는데, 단백질. 자, 단백질을 녹여요. 그래서 만지면 어떤 느낌이었고, 이렇게 만지면 미끈미끈하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랬어? 아, 그럼 내 손이 녹고 있구나 그런 뜻이었고요. 이게 산연기 기본적인 성질이었어. 자, 그러면 산연기 종류. 누구? 염산? 질산? 황산? 이건 누구? 피. 인산. 인산 이온에 붙으면 인산. 얘는 탄산. 얘는 아세트산. 자, 염기 중에 대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암모니아까지. 얘네를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줄 그어서 위에 있는 애들 3개씩은 강산 강염기, 밑에 있는 애들은 약산 약염기 이렇게 나눴는데, 자, 그럼 강산 강염기는요, 먹으면 죽어요, 손 넣으면 녹아요 이런 애들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먹어요. 그치, 우리가 먹어요. 얘는 벌레 물리면 발라요. 그렇게 세지 않은 애들. 그럼 강하다 약하다 나누는 기준이 뭐였게요? 그치, 이온으로 되는 정도. 예를 들어 이런 애를 100개를 넣으면 들어가서 이온으로 되긴 되는데 한 91개 이런 식으로 이온으로 될 거야. 근데 얘를 넣으면 100개 중에 1개에서 2개 정도만 이온으로 됩니다.
이온으로 되는 비율이 너무 작아. 그러다 보니 똑같이 100개를 넣었는데 물속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수가 너무 달라. 수소 이온이 있어야 산일 건데. 그러니까 존재하는 수소 이온이 적어서 얘네는 약산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 여기까지 했었죠. 그러면 나누는 기준 이온으로 되는 정도, 이온화도가 크다 작다로 나눕니다 해주시면 되고, 얘네 이렇게 전리되면 어떻게 되는지 옆에 다 써놓으세요. 한 번쯤은 쓰세요. 몇 개씩 나오는지 다 써봐. 암모니아. 자, 이제 이것 때문에 정의를, 3년기 정의를 좀 이따 하나 더 배울 거야. 얘는 물이 가지고 있는, 물이 일부 이온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이온을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다 결합을 시킬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암모늄 이온이에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물은 OH-로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OH-를 갖고 있진 않는데 그래도 가는 곳에서 OH-를 만들 줄은 아는 애. 됐어요? 요거 됐으면 자, 지시약. 오늘 지시약도 엄청 많이 했는데 지시약 색깔 아는 거 써보세요. 거기 무무빨주노 초파 외웠던 거 써볼까? 지시약 없어? 용액 순서는 그거 말고 뭐지? 용액 어디가 뭐든 아는 거 일단 쓰세요. 알면 순서대로 알아야지 써야 수 있어요. 좀 새로 외워. 자, 우리 지시약 어떻게 외웠어? 무무빨주노 초파 헤메비 하나, 둘, 셋, 페놀프탈레인, 메틸 오렌지, BTB. 얘는 순서는요? 산, 중, 염. 산중염, 산중염 이렇게 외웠어. 지시약 색깔 보면은 진짜 엄청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리트머스도 파란 종이, 빨간 종이 두 개 있어요. 파란 종이가 빨간 종이로 변하는 건 누구 만날 때? 산. 푸른 산이 붉게. 산 만날 때. 그 염기는 얘를 바꿔줄 거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것도 이렇게 열심히 외우고 왔어. 메틸 오렌지 있잖아요. 응. 빨주노예요? 이게 비상교과서는 빨 로너야. 다른 교과서는 빨 준호고. 그래서 메트로는 중성을 잘 안 물어봐. 이거는 색깔마다 되게 노랑에 가까운 주황?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요거를 외워오셔야 되고 이제 넘어갑시다. 오늘 본격적으로 3년기를 새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러셔도 돼?
산염기를 새로 정의를 합시다.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있고요. 브랜스테드 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난 로리. 자, 이 사람들이 새로 만든 정의에서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1까지 배웠던 것들. 그럼 이 사람에 의하면 산은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다가 내놓으면 돼. 그래서 주변에 수소이온을 막 만들어낼 수 있으면 걔를 산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염기는 OH-를 가지고 있다가 역시 주변에다가 내놓으면 그러면 염기라고 부를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수용액에서, 물 속에서. 그 물 속에서 반응하지 않는 애들한테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이 아니더라도 일단 요놈, 아까 이놈 OH를 갖고 있진 않는데 지시약 색깔 변화 보면 다 염기랑 똑같이 나오는 얘도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나온 게 요거였어.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산은 자 수소를 가지고 있다가 내놓는 물질이야. 맞아. 그러면 염기는 제가 내놓은 수소를 받는 물질이야. 그래서 수소이온은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우주할 때 배웠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도 하나 이렇게 가진 애가 수소야. 중성자 없는 애가 대부분이야. 그치? 근데 수소가 이온이 됐다는 건 이거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양성자만 나는 거야. 그래서 수소이온을 줘요 받아요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양성자 주게, 양성자 받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수소 원자 상태가 아니고 이온이기 때문에 요게 브랜스테드 로리 정이고 얘는 수용액 아니어도 성립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이제 암모니아를 다시 정의를 합시다. 아까 그 식. 암모니아가 물을 만났어. 그랬더니 중성의 물의 일부는요. 아주 조금은 물끼리 부딪혀서 쪼개져. 그리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이 일부가 있어. 얘가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와서 이렇게 결합을 했단 말이지.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암모늄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인데 그러다 보니 자 얘는 수소를 주는 역할을 했잖아. 그러면 산이야. 얘가 받았으니까 염기야. 자 그럼 이게 만약에 가역 반응이라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거꾸로도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땐 누가 산의 역할을 해야 돼요? 얘가 수소 버리면 이거 될 거잖아. 그치? 그럼 돌아갈 때는 얘가 산, 얘가 염기 역할을 할 거야. 자, 브랜스테드 로리 나오시면 이 개념 아셔야 돼. 암모니아의 반응 전, 비포. 반응 후, 애프터. 똑같은 암모니아가 요놈에서 요놈으로 바뀌었고요. 물이 요놈에서 요놈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포, 애프터 짝지을 수 있지? 그랬을 때 반응 전, 반응 후 얘네 둘이를 짝산 짝염기라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짝산이 누구야? 그러면 NH4 플러스라고 말해야지. 얘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돼? 마찬가지 얘랑 짝꿍이니까 H2의 짝염기가 누구야? 그러면 얘를 부를 게 아니라 얘를 말해야 돼. 이렇게 둘이 짝산 짝염기야. 브랜스테드 로리 정리에서 짝산 짝염기 묻는 거는 꼭 나오실 거예요. 그 밑에 짝산 짝염기 찾는 문제 있지 않니? 2번에 가나다 있지? 2번에 가나다에서 자, 산 염기 찾아보세요.
어때요? 찾을 수 있겠어요? 요거 찾아라도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니까 이 정도는 이제 맞으셔야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양쪽성 물질이라는 걸 하나 볼게요. 양쪽 산, 염기. 산 또는 염기가 아니라 산 그리고 염기. 하나의 물질인데 어떨 땐 산으로 어떨 땐 염기로 작용할 줄 아는 애. 이걸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를 거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바는 두 개 보자. HCl 강산이야. 얘가 물 만났을 때. 암모니아 약염기야. 얘가 물 만났을 때. 그러면 얘는 수소이온 버리기를 너무 잘하는 강산이라 수소 버릴 거야. 그럼 얘가 버린 거를 얘가 받습니다. 그럼 수소 이온을 받는다는 건 어디다 받는 거였어? 전자가 1도 없는 애를 결합시키려면 아까 얘도 어디다 받았니? 비공유 전자쌍에. 원래는 1대1로 전자 내놓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해? 비공유 전자쌍 모두 내놓고 얘를 그냥 붙여준 거야. 9시 이결합 공유합 할 때 우리 했나? 배위결합이라고? 이거 안 했니? 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자를 다 희생을 해주고 결합해주는 걸 배위결합이라고 하거든? 이게 고위 과정에서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하고 나서 이렇게 생긴 암모늄 이온을 만들잖아? 그러면 사실 어디가 배위결합이고 어디가 공유결합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배위결합하는 애들도 그냥 공유결합 소속으로 넣을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전자가 1도 없는 수소를 내가 결합을 시켜준다는 건 나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 쌍 이상은 있어야 결합할 자격이 되는 거지. 돼요? 그러면 얘는 수소이온 줬으니까 산으로 받았으니까 염기로 작용을 했고 그럼 얘의 짝염기 누구야? HCl의 짝염기? 이거가 반응하고는 F터 수소 주고 나면 뭐가 남아? Cl-만 남아. 그럼 이거의 짝염기인 거야. 이렇게 둘이. 그럼 이거의 짝쌍은 어떻게 써야 돼? 수소 받았으니까 H3O 플러스. 그치? 자,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에 요 수소이온이 가서 이렇게 아까 붙었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얘가 염기로 작용했고 얘가 산으로 작용했네. 똑같은 물인데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성 물질의 대표로 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거 되게 큰 장점인 거고 내어줄 수소가 있다는 것도 그지 특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진짜 잘 나오는 애가 누가 있냐면 자 이거 누구야? 탄산이야. 수소가 2개짜리죠. 이렇게 생긴 애는 하나짜리였는데 자 수소가 2개짜리인 애들 쟤도 있고 황산도 있고 또는 3개짜리 인산도 있고 우리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지마 다 양성자산이라 그래. 수소이온이 많은 수소이온 양성자라고 불러도 된다며. 양성자가 많은 산이라고 부릅니다. 얘 이온화 좀 시켜볼까요? 최대 2개까지 이온화할 거지. 근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H 하나를 이온화해. 그럼 남은 놈은 HCO3 마이너스가 돼. 자, 그걸 한 번 더 할 거야. 그러면 H에 H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보세요. 이거는 모든 방향으로 다 가역 반응인데 그러면 요 반응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얘가 변해서 얘가 됐어. 그치? 그럼 이 반응이 거꾸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해? 이게 거꾸로 돌아갈 때는 수소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얘가 여기로 갈 때는 수소를 뭐 했어? 버려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 있는 애만 가능해. 얘는
이렇게 갈 때는 버리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갈 때는 얻는 역할도 하잖아. 그러니까 산으로 염기로 다 작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다 양성자 산은 요 중간에 나오는 애들이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HSO4 마이너스 얘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어떡하지? H가 3개나 들어있네. 한번 이온화 시켜볼까? 그러면 H 하나 나가고 H 2개에 PO4 마이너스 요런 놈도 하나 생길 수 있고 한 번 더 이온화하면 어떻게 돼? H 하나 남고 HPO4 2-짜리 한 번 더 이온화하면 PO4 3-까지 갈 거거든. 자, 여기서는 그럼 산으로 또는 염기로 모두 작용할 수 있는 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성자 산은 이렇게 중간 물질들 얘네들이 양쪽성 물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건 얘하고 얘예요. 참고로 내년에 혹시 화투를 하시거든 얘네도 나올 거야. 여러분 혈액 안에서. 화투는 생각보다 안 어렵다. 여기까지 됐어요? 양쪽성 물질 이거 대표로 2개 외우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246쪽 얼른 더 쓰고 246쪽 갑시다. 네, 책 사야 될까요? 왜? 다 풀려져 있어. 너 2권이 다 풀려 있어? 한 권 저기 새로 난 책이 없어. 그래서 예전 책만 남았어. 없어졌다고? 네. 제가 이번 줄 중에 하나 다 이거 전에 풀었던 거 버렸었는데 그게 전에 푼 건 줄 알고 버렸네. 우와. 우와. 중간은 나머지 안 풀었어. 학년이 안 끝나는데 책을 보면 어떡해? 우와. 바다로는 풀거 많은데? 생각보다 그때 안 푼 게 많은데 살모사라고 알아? 살모사? 뱀 아니에요. 그거 보셨어요? 인도에서 어떤 애기가 나 그거 봤어. 뱀 물어주는 거. 뱀 머리 뱀이 2살인가 3살 된 애기, 남자 애기한테 손목을 이렇게 감싸고 손목을 물었대나 뭐 그랬대. 근데 그게 살모사였대. 독사잖아. 근데 완전 성체는 아니고 좀 애기뱀이었던 거야. 아, 반쯤 자라네. 그래도 독은 있대요. 근데 이 새끼가 와서 여기를 감고 무니까 애기가 뱀을 물어가지고 머리를 뜯었어. 어른들이 놀래서 봤을 땐 이미 머리가 없었대. 물론 애기도 그러고 나서 기절했는데 다행히 살았어. 와, 대단하지. 편견이 없어. 근데 아무튼 내가 살모사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아들 연애 와서 그랬어. 살모사가 뭔지 아냐고. 약자래. 어떤 특정 인을 지칭하는 약자래. 자, 뭐의 약자를 만들어봐. 살모사. 요즘 우리 아들 계속 하는 말이야. 이 살모사야. 자, 면 앞에 살은 부사라 그랬어. 부정사기. 살짝. 살짝 모자란 사람. 어디 학년이 안 끝난 책을 버려, 새끼야. 진짜. 나. 살모사가 어디만 있는 게 아니었어. 자, 이제 다음에 pH 갑시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46쪽에 여기 물의 자동이온화가 이제부터 어렵게 나오는 거야, 문제가. 앞에 거는 조금 외우면 되고요. 여기는 보시면 자, 물이
중성의 물을 그냥 그릇에다 이렇게 떠다 놔요. 그러면 그 온도에 맞춰서 얘네는 항상 분자 운동을 해. 그럼 계속 부딪힘이 생기겠지. 그렇게 부딪혔을 때 물 분자 둘이 충돌을 하십니다. 그러면 얘는 둘 다 양축성 물질이니까 수소를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나뉘잖아. 그럼 부딪혀서 한 놈이 주고 한 놈이 받을 거야. 그럼 이놈이 줘볼게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쪼개져서 얘한테 줄 거야.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와서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놈은 H3O 플러스가 되고 한 놈은 OH 마이너스만 남아요.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야. 지들끼리 부딪혀서 스스로 이온이 됩니다. 끝. 돼? 근데 그 비율이 별로 안 많아. 그래서 측정을 해봤지. 그랬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 상온 25도 정도라는 이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활발해지면 쟤네가 더 많이 부딪혀서 좀 더 많이 만들 거거든. 25도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가 물속에 얼만큼씩 존재할 거냐면 이만큼씩 존재한대. 자, 우리 몰롱도 모였어요. 11-7제곱 몰롱도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자, 몰롱도 정의 불러보자. 뭐분의 뭐? 용의 부피 1리터, 리터당 용질의 몰수. 그러니까 용액이 1리터가 있었다면 용질은 10-7제곱 몰이 들어있어요 라는 뜻이겠죠. 용액의 부피가 바뀌면 달라지겠지만 같은 양으로 이만큼씩 들어있을 거야. 그럼 10-7제곱이면 1000만 분의 1? 분자가 1000만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있다는 얘기야. 양이 엄청 적은 거야. 그죠? 그래? 오케이, 소량이야. 대신 이 온도일 때 그래도 요 정도는 존재를 한다는 게 중요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평형상수라는 걸 하나 만들 건데, 이 평형상수 내년에 화투 가시면 합니다. 지금 한 번만 만들어놔. 자,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랬을 때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 농도 분의 생성물 농도를 넣어서 만드는 게 평형상수예요. 그러면 지금 반응물로는 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물 2개. 물. 그럼 생성물은 이건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수산화이온 이렇게 들어있을 거야. 근데 물이라고 하는 순수한 용매는요. 자, 아무것도 없이 물밖에 없어. 농도가 있어 얘가? 없어. 용질이라는 게 들어가야 진해, 흐려 이게 있지. 순수한 물밖에 없을 때는 농도라는 게 뭐 흐려져 많아져 이런 개념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뭘 농도를 넣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어차피 안 변하는 값이니까 순수한 용매의 물의 농도는 식에서 빼버리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뺐냐면 양변에 물 농도를 곱할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지워버릴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에 뭐만 남아요? 하이드로늄 이온, 수산화이온, 그리고 옆에 K가 남는데, 자 이거는 물을 다 곱해서 만든, 즉 물을 제거한, 물이라는 게 평형이 되었을 때의 식이야. 그래서 물 거야. 그래서 워터를 넣어주기로 한 거야. 됐어요? 우리는 이걸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부를 거예요. 돼요? 자, 거기 보세요. 그래서 물의 이온곱 상수 KW는 있죠? 여기는 그냥 이온화 상수라고 주셨어? 자, 이온화 상수, 이온곱 상수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KW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25도일 때는 얘 농도 얼마라고? 얘 농도? 10-7제곱이지? 그러면 이거 10-7제곱짜리 2개 곱할 거잖아. 그럼 이거 2개 곱하면 얼마예요? 10-14.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온도 25도라는 조건일 때는 물의 이온화 상수
상수 책이랑 통일합시다. 물의 이온화상수 KW는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 안 변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럼 이게 안 변한다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 pH까지 한 다음에 이것도 1학년 때 잠깐 봤어. pH가 무슨 뜻이에요? 요 H 누구요? 수소이온. 물속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녹아있게 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럼 수소이온이 자 예를 들면 1 곱하기 10, 저 아까 적어볼까?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가 들어있습니다. 이만큼 들어있는 애를 내가 pH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pH라고 하는 건 로그 이 친구의 농도에 로그를 씌워서 분의 1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거 뒤집으면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걸로 볼 거야. 그럼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넣어볼까요? 그럼 뭐 나와요? 플러스 7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한 놈 더 넣어볼게요. 만약에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었습니다. 그럼 pH는 얼마인 거예요? 6 나오면 여기 나오겠다. 그치? 그럼 보자.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6이 되었어. 커졌어? 작아졌어? 몇 배? 10배. 10 곱하면 이거 되잖아. 얘가 10배가 커졌더니 pH 숫자로는 어떻게 돼요? 1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직선으로 pH 0부터 14까지 해서 7일 때를 중성이다 라고 할 거고, 숫자가 작아져서 6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많아졌구나. 그럼 산성인 거네. 그래서 요쪽이 산성이고요. 요쪽이 염기성입니다. 여기까지를 1학년 때 배우고 왔어. 됐어요? 그럼 봐봐.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거. 그러면 물속에 존재하는 얘 이온이랑 얘 이온의 농도 곱은 항상 어떻다고? 항상 저걸로 같게 나온다고. 온도는 25도로 계속 고정할게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중성의 물에다가 여러분이 중성의 물에 얘가 이만큼 얘가 이만큼 각각 들어있는 물에다가 내가 염산을 강산을 좀 몇 방울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강산 넣었으니까 물은 산성이 되겠지. 자, 어떤 애를 넣었냐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정도. 5개 차이니까 10만 배? 10만 배나 진한 놈을 내가 몇 방울 넣었어. 10만 배. 숫자 계산 거니까 10,000배로 하자. 10,000배. 10,000배 진한 놈 빵 넣었어. 그럼 이 물은 엄청 강한 산성이 된 거야 이제. 근데 문제는 물속에 존재하는 자 내가 얘를 갑자기 빵 넣으면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반응물 생성물이 여기 생성물을 내가 넣었잖아 지금. 그러면 얘가 여기 있던 애 일부랑 반응해서 돌아가요. 이렇게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가 많아졌으니까 일부가 다시 반응해서 돌아가. 원래대로 농도 균형을 맞출 거야. 그러면 얘는 더 들어온 것도 아닌데 새로 들어온 얘 때문에 반응해서 사라졌지. 그치? 얘 농도는 줄어들어. 그럼 얘는 새로 들어왔다가 그 중에 일부가 반응했으니까 얘 농도는 일단 늘어난 상태인 거야. 얘는 줄어들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 친구래. 얘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지금 현재 되었습니다. 얘네 둘의 곱이 항상 같았어야 하니까
얘가 이만큼으로 늘어나시면 얘는 반대로 만분의 1 줄어들어. 그 곱이 항상 이만큼이 돼도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1제곱. 그래서 한쪽의 농도가 바뀌더라도 그들의 곱은 항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일정하다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이제 거기 빈칸 채워보세요, 종이에. 맨 아랫칸까지가 지금 설명한 pH 설명이거든. 칸 채워보고 안 되는 거 질문.